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렴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었으면은 누가 폐렴에 잘 걸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폐렴에 대해서는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꽤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폐렴에 걸린다고 해도 이게 이제 집에서 항생제 약을 잘 먹고 푹 쉬고 이러면은 보통 나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위험군에서 폐렴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물론 방사선 폐렴 이런 거는 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격의 문제, 그게 이제 균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방어의 문제. 방어의 문제가 사실 우리 숙주,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누가 폐렴에 잘 걸리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방어, 숙주의 문제입니다. 이게 방어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서 사실은 이 폐렴이 잘 생기게 되겠죠. 8가지 경우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65세 이상 고령입니다.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이게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그러니까 꼭 이게 담배 피운다고 모든 사람이 다 폐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COPD 같은 그런 만성 폐질환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담배 때문에 이런 COPD가 생기지 않아도 담배 그 자체, 피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폐렴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이게 또 우리가 금연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제가 지금 여러 개의 영상을 찍으면서 금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암이죠. 물론 폐암하고 이런 COPD 같은 폐질환이지만 제가 다른 것도 말씀드렸죠. 심장 질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에 이렇게 때를 끼게 해가지고 심근경색, 재발성 심근경색 이런 거에 위험 인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제가 위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위궤양의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하나 더 폐렴의 독립적인 그런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폐렴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기존의 폐질환. 기존의 폐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COPD를 얘기합니다. 그 천식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병이 또 들어가는데요.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가끔 봅니다. 이게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어떤 경로로 외국인이 많아지는데 외국인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당뇨입니다. 그리고 혹은 또 그로 인한 심장병, 이런 만성질환 이제 폐렴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는 65세 이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렴의 예방 접종, 그 중에서 이제 폐렴 예방 접종은 다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에 대한 예방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권고를 저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뇨라는 병이 꼭 당으로 문제가 되고 당 때문에 이제 심장병 생기고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또 다른 합병증도 문제가 되죠. 여러 개 합병증 있잖아요.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당뇨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제 폐렴에 잘 걸리게 한다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당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제 면역의 문제. 본격적으로 면역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는 HIV, 에이즈죠. 여기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이제 장기 이식을 받으면은요, 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면역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폐렴 같은 게 잘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은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염증을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염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곧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면역 반응까지 같이 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폐렴에 이렇게 걸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요. 기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예요. 기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약간 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방어가 되게 여러 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코의 생김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 점막, 그리고 우리 몸의 기도 같은데 점막이 다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아주 자잘자잘한 이런 섬모로 이렇게 가는, 뭐 헤어져, 이게 가느다란 어떤 실 같은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균이 들어오면 다 얘가 이제 걸러버려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기침입니다. 기침. 우리가 기침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방어 기전이에요. 균을 이렇게 걸러내고자 하는, 또는 이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균이 잘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폐렴이 쉽게 우리 몸 안에 침범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기침 제대로 못하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러니까 뇌졸중이 일어나면 꼭 뭐 우리 팔다리 못 움직이고 또 뭐 말을 제대로 어눌하게 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침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다 신경이, 이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졸중 때문에 기침을 제대로 못하고 가래를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폐렴이 와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또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뭐죠? 당뇨가 또 이런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 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최근에 인플루엔자 감염입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이 우리 몸에 어떤 인플루엔자 왔다가 간 것만으로도 또 폐렴의 어떤 리스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접종이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 폐렴에 잘 걸리는가, 그 위험인자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